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자꾸만 이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살다가 결국 요양원 가는 건 아닐까? 75세 넘으면 다 혼자 살기 힘들어지는 거 아닌가요? 자식들한테 짐만 되는 건 아닐까? 이런 두려움 한 번쯤 느껴보셨죠?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게 있습니다. 똑같은 나이인데도 어떤 분은 80이 넘어서도 혼자 씩씩하게 잘 지내시고, 반대로 어떤 분은 75세부터 벌써 요양원 신세를 치는 경우가 있어요. 심지어 경제적으로 더 여유 있는 분이 먼저 요양원에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드는 걸까요? 돈일까요? 운일까요? 아니면 건강일까요? 지난 20년간 노년 전문가들, 사회복지사들, 그리고 현장에서 어르신들을 돌보는 의사 선생님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있습니다. 행복한 노후는 운명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준비한 사람은 혼자서도 잘 살고, 준비하지 않은 분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집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 하나. 지금부터 시작해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릴 행복한 노후 6가지 실천 원칙을 꾸준히 하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75세든 85세든 심지어 90세가 되어도 요양원에 갈 필요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에이, 설마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천천히 이야기 나눠볼까요? 편하게 앉으셔서 오늘은 여러분의 앞으로 10년, 20년을 바꿀 수 있는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시죠.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께 행운을 드립니다. 노후의 건강을 말할 때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돈 많으면 되지 뭐. 자식만 잘 되면 걱정 없어. 건강이 제일이야. 물론 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노년의 진짜 자유는 몸의 자립에서 시작됩니다. 몸의 자립이 뭐냐고요? 아주 간단합니다. 3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째, 스스로 화장실 가는 힘. 둘째, 스스로 밥 먹는 힘. 셋째, 스스로 옷 입고 걷는 힘. 이 3가지만 지켜지면 여러분은 누가 돌봐주지 않아도 당당하게 집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쉽게 무너집니다. 한번 넘어져서 고관절 다치면 며칠만 누워 있어도 근육이 빠져요. 그러면 다시 일어나기가 정말 어려워집니다. 그럼 어떻게 이 3가지 힘을 지킬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이 들면 잠이 안 오는 게 당연한 거죠?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잠을 못 자는 게 나이 들어서 당연한 게 아니에요. 이건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예요. 잠을 못 자면 어떻게 될까요? 뇌의 독성 물질을 치우지 못해서 치매 위험이 증가합니다. 우리 뇌는 잠잘 때 청소를 하거든요. 균형 감각이 떨어져서 낙상 위험이 커집니다. 면역력이 급격히 하락합니다. 미국 의대 연구진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요, 하루 수면 5시간 이하로 자는 노인은 치매 발생 가능성이 2배 이상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매일 7시간을 목표로 하세요. 6시간 반에서 7시간 정도면 충분해요. 낮잠은 30분에서 1시간 이내로만 주무세요. 낮잠을 너무 길게 자면 밤잠을 방해합니다. 저녁 7시 이후에는 커피나 녹차 같은 카페인 음료는 피하시고요. 잠들기 1시간 전에는 핸드폰이나 텔레비전 화면을 보지 않는 게 좋습니다. 화면의 불빛이 수면을 방해하거든요. 대신 따뜻한 물로 샤워하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거나 조용한 음악을 들으면서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세요. 걷기는 정말 과소평가된 운동입니다. 그냥 걷기만 하는데 뭐가 대단해?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하지만 의료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걷기는 노년 건강의 종합영양제다. 걸으면 심장이 강해집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심장 기능이 유지돼요. 뇌로 가는 혈류가 증가합니다. 그러면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요. 하체 근력이 유지됩니다. 걷는 게 사실은 다리 근육 운동이거든요. 낙상을 예방합니다. 걸으면서 균형 감각을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매일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2시간 걷는 것보다 매일 30분씩 걷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날씨가 안 좋으면 어떡해요?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날씨가 안 좋으면 집 안에서라도 왔다 갔다 걸으세요. 거실과 방을 왔다 갔다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75세 이후에 가장 무서운 게 뭘까요? 암? 심장병? 아닙니다. 바로 낙상입니다.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져서 고관절이 골절되면 누워 지내야 하고, 누워 지내면 근육이 순식간에 소실되고, 그러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결국 요양원에 가게 됩니다. 이런 사례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근력 운동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나이에 무슨 운동을 하지 마세요. 근육은 나이를 안 따집니다. 70대, 80대도 운동하면 근육이 다시 붙어요. 거창한 거 필요 없어요. 아주 간단한 것들만 해도 됩니다. 의자 잡고 앉았다 일어나기 10번. 하루에 2번만 하세요. 아침 1번, 저녁 1번. 벽 짚고 팔굽혀펴기 5번에서 10번. 무릎 대고 해도 괜찮아요. 발 뒤꿈치 들고 서 있기. 10초씩 5번만 해보세요. 단 5분이면 됩니다. 하루에 딱 5분만 투자하세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 혈압을 매일 체크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1번, 저녁에 1번. 혈당도 정기적으로 체크하세요. 약 복용 시간을 꼭 지키세요. 알람을 맞춰놓고 정확한 시간에 드세요. 정기검진을 빠뜨리지 마세요. 의사가 내 몸을 다 챙겨주지 않습니다. 내 몸의 주인은 나예요. 이 4가지를 꾸준히 하면 여러분은 그냥 건강한 노인이 아니라 자립하는 노인이 됩니다. 노년의 가장 두려운 감정이 뭘까요? 바로 외로움입니다. 배우자가 먼저 떠나고 자식들은 바쁘고 친구들도 하나둘 병들거나 연락이 두절되고 그러면 집에 혼자 남게 되는데 그 고독이 정말 견디기 힘들어요. 하지만 여러분, 외로움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외로움은 타인이 없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와 친하지 못해서 생기는 것이다.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외로움을 적으로 삼지 말고 고독을 친구로 만드는 법을 배우면 혼자 살아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식이 왜 안 올까? 친구는 왜 전화가 없지? 명절인데 아무도 찾아오지 않네. 이건 내 감정을 타인에게 맡긴 거예요. 내 행복의 열쇠를 다른 사람 손에 쥐어준 거죠. 이제 이렇게 바꿔보세요. 오늘 나는 혼자서 뭘 하며 즐길까? 이 질문 하나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꿉니다. 자식이 오면 반갑고 안 와도 괜찮은 마음. 친구가 연락하면 좋고 안 해도 내가 할 일이 있는 마음. 이게 바로 정서적 독립이에요. 쉽지 않은데요. 하실 수 있어요. 맞아요. 쉽지 않아요. 하지만 연습하면 됩니다. 조금씩 천천히 연습하면 돼요. 오늘 하루만이라도 나를 위해 뭘 할까 하고 생각해 보세요. 따뜻한 차 한 잔 마시기, 좋아하는 음악 듣기, 햇볕 쬐며 산책하기.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노년의 가장 큰 자유가 뭘까요? 바로 남의 시선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제는 입고 싶은 옷을 입으세요. 이 나이에 이런 옷을 하지 마세요. 배우고 싶은 걸 배우세요. 늙어서 무슨 공부를 하지 마세요. 하고 싶은 취미를 하세요. 이 나이에 무슨 취미를 하지 마세요. 사진 찍는 거 좋아하시면 사진 찍으세요. SNS에 올리고 싶으면 올리세요. 그림 그리고 싶으면 그리세요. 춤추고 싶으면 추세요. 이런 행동들이 사소해 보이지만 정서적으로는 엄청나게 큰 힘이 됩니다. 나는 아직 나를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나는 아직 새로운 걸 시도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느낌이 자존감을 지켜줘요. 새로운 것을 배우면 뇌가 젊어집니다.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에요.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세요. 유튜브 보는 법, 카톡하는 법, 사진 찍는 법. 사진 찍기를 배우세요. 스마트폰으로도 충분해요. 그림을 배우세요. 수채화, 색연필, 뭐든 좋아요. 악기를 배우세요. 우쿨렐레, 하모니카, 간단한 것도 괜찮아요.
외국어를 배우세요. 영어 한마디씩이라도요. 글쓰기를 배우세요. 일기라도 쓰면서요. 이 나이에 뭘 배워서. 하지 마세요. 잘할 필요 없어요. 느려도 괜찮아요. 배움은 성적을 얻기 위한 게 아니라 두뇌를 유지하고 삶의 활력을 얻기 위해 하는 거예요. 실제로 70대 영어를 시작해서 80대 해외여행 다니시는 분도 계세요. 75세 그림을 시작해서 전시회까지 여신 분도 계세요. 나이는 그냥 숫자예요.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요양원에 가는 큰 이유 중 하나가 뭘까요? 몸이 아파서? 그것도 있지만요. 사실은 집에서 혼자 살기가 위험해서 가는 경우가 더 많아요. 화장실 가다가 넘어질까봐, 밤에 일어나다가 다칠까봐, 혼자 식사 준비하다가 불이 날까봐. 이런 불안 때문에 자식들이 요양원을 권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사는 공간이 아니라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꿔야 합니다. 화장실 손잡이 꼭 설치하세요. 변기 옆에, 샤워실에, 욕조 옆에. 손잡이 하나면 넘어지지 않아요.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으세요. 화장실 바닥, 욕실 바닥에요. 문턱을 제거하세요. 문턱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밤중 센서 등을 설치하세요. 침실에서 화장실 가는 길목에 센서 등을 달면 밤에 일어날 때 자동으로 불이 켜져요. 한 번 넘어지는 것보다 손잡이 하나 설치하는 게 훨씬 쉽고 저렴합니다. 무거운 물건은 허리 높이에 두세요. 높은 곳이나 낮은 곳에 두면 꺼내다가 다칠 수 있어요. 자주 쓰는 물건은 가까운 곳에 두세요. 멀리 있으면 가다가 넘어질 수 있어요. 2층에 침실이 있으시면 가능하면 1층으로 옮기세요. 계단이 제일 위험합니다. 침대에서 화장실까지 이동 동선을 최대한 짧게 만드세요. 집은 넘어지지 않는 구조가 되어야 합니다. 친구가 이렇게 말해요. 스마트홈은 어려워요. 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생각보다 쉬워요. AI 스피커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불 켜줘 하면 불 켜지고, 응급전화 연결해줘 하면 전화 걸리고, 뉴스 틀어줘 하면 뉴스 나오고, 말만 하면 돼요. 배달 앱 하나만 배워도 식사 문제가 해결돼요. 직접 요리하기 힘들 때 앱으로 주문하면 집 앞까지 가져다 줘요. CCTV를 설치하면 자식들이 핸드폰으로 집안을 확인할 수 있어요. 안심이 되죠? 집이 밝아야 마음도 밝아집니다. 햇빛이 잘 들어오게 커튼을 열어두세요. 작은 화분을 키우세요. 생명이 있는 걸 보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가족 사진을 벽에 걸어두세요. 손주 사진, 젊었을 때 여행 갔던 사진. 여행 갔을 때 찍은 사진들도 액자에 넣어서 걸어두세요. 조명을 밝게 하세요. 어두우면 우울해져요. 집이 따뜻해야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경제적 자립의 핵심은 뭘까요? 돈의 크기가 아니라 통제력입니다. 내 돈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사람 진짜 부자. 돈이 많아도 자식이 다 관리하면 그건 내 돈이 아니에요. 돈이 적어도 내가 관리하면 그건 내 돈이에요. 매달 나가는 돈을 정확히 알면 불안이 줄어듭니다. 통신비, 보험료, 관리비, 구독 서비스, 카드 지출. 한번 쭉 적어보세요. 이런데 이렇게 나가고 있었어 하고 놀라실 거예요. 안 쓰는 구독 서비스 해지하고, 필요 없는 보험 정리하고, 통신비 요금제 바꾸고. 여기서 몇만 원만 줄여도 노후에는 큰 여유가 됩니다. 무리한 투자는 절대 금지입니다. 노후 자금은 복구가 불가능해요. 잃으면 끝이에요. 안전한 것만 하세요. 국채, 안전한 펀드 정도만요. 고수익 보장, 원금 보장 이런 말 나오면 100% 사기예요. 세상에 안전하면서 수익 높은 건 없어요. 급한 가족 전화 오면 일단 끊고 직접 다시 전화하세요. 은행 직원이라고 전화 오면 끊고 공식 번호로 재확인하세요. 투자 권유 전화 오면 무조건 의심하세요. 할머니, 손주가 사고 났어요. 이런 전화 오면 절대 바로 돈 보내지 마세요. 이게 제일 어려워요. 자식 주고 싶은 마음은 당연해요. 하지만 여러분의 노후 자금이 먼저입니다. 자식 주느라 내 노후 자금 다 써버리면 나중에 자식한테 더 큰 부담이 돼요. 내가 경제적으로 자립해 있어야 자식들도 편해요.
이 부분은 조금 무거울 수 있어요. 하지만 노후를 가장 평온하게 만드는 핵심입니다. 건강할 때 미리 작성해야 합니다. 유언장은 재산 분배뿐만 아니라 내 마지막 바람을 담는 거예요. 연명치료 의향서는 내가 의식 없이 누워있을 때 어떻게 해달라고 미리 정해두는 거예요. 이걸 미리 해두면 가족들이 싸우지 않아요. 혼란도 없고요. 아직 건강한데 무슨. 하지 마세요. 건강할 때 해야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인생의 계절은 이렇습니다. 봄은 젊음이에요. 모든 게 새롭고 설레는 시기죠. 여름은 일하고 육아하는 시기예요. 가장 바쁘고 뜨거운 시기죠. 가을은 성숙의 시기예요. 이제 좀 여유가 생기고 깊이가 생기는 시기예요. 겨울은 마무리의 시기예요. 겨울은 무서운 시기가 아니에요. 가장 고요하고 아름다운 시기예요. 눈이 내리고 고요하고 평온한 시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계절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담담하게 받아들이세요. 자서전을 써보세요. 거창할 필요 없어요. 노트에 내 인생 이야기를 적는 거예요. 영상 편지를 남겨보세요. 손주들한테, 자식들한테 하고 싶은 말을 영상으로 찍어두세요. 남기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면 적어두세요. 마지막 여행을 계획해보세요. 가고 싶었던 곳, 계속 가보고 싶은 곳,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지금 하세요. 부담을 줄 필요 없어요. 짧아도 돼요. 그냥 진심만 담으면 돼요. 물건을 줄이면 마음도 가벼워집니다. 평생 모아온 물건들 하나씩 정리해 보세요. 필요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나눠주거나 버리세요. 물건이 적으면 청소도 쉽고 관리도 쉽고 마음도 편해요. 나중에 하지 뭐. 이게 노년의 가장 위험한 말입니다. 나중은 없을 수도 있어요. 지금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지금 하세요. 만나고 싶은 사람 있으면 지금 만나세요. 가고 싶은 곳 있으면 지금 가세요.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지금 드세요. 미루지 마세요. 노후 행복을 완성하는 마지막 요소입니다. 화는 나도 돼요. 당연히 화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루만 화내세요. 다음 날까지 가져가면 그건 독이 돼요. 아, 어제 그 일로 화났었지. 이제 그만 내려놓자.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감정을 억누르라는 게 아니에요. 느끼되 오래 붙들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아침에 눈 떠서 오늘 해야 할 일이 있으면 삶에 활력이 생깁니다. 아주 작은 거라도 괜찮아요. 오늘은 화분에 물 주기. 오늘은 친구한테 전화하기. 오늘은 동네 한 바퀴 걷기. 이런 작은 목적이 하루를 의미 있게 만들어줘요. 하루에 감사한 일 3가지만 적어보세요. 오늘 햇살이 따뜻했다. 오늘 밥이 맛있었다. 오늘 손주 목소리를 들었다. 처음에는 쓸 게 없어 보여도 점점 보이기 시작해요. 감사할 것들이 이렇게 많았구나 하고요. 경로당 청소를 도와줄 수도 있고, 작은 후원을 할 수도 있고, 내 경험을 나눠줄 수도 있고, 재능을 기부할 수도 있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감각은 노년 행복의 핵심입니다. 나는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구나. 나는 아직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구나. 이런 느낌이 자존감을 지켜줘요. 5분만 조용히 앉아서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공원을 산책하세요. 나무와 바람 소리를 들으세요. 자연은 말없는 큰 위로입니다. 바쁘게 살 필요 없어요. 천천히, 조용히, 평온하게 사세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늙음은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불행한 노후는 노력으로 피할 수 있어요. 오늘부터 이렇게 시작해 보세요. 하루 30분 걷기, 집 안 안전하게 정리하기, 혼자 있는 시간 즐기기, 감사일기 적기.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시작하세요. 어떤 나이든 지금이 가장 빠른 순간입니다. 75세든 80세든 85세든 지금부터 시작하면 바뀔 수 있어요. 여러분의 앞으로의 시간이 평화롭고 따뜻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의 행복한 노후 실천 매뉴얼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께 꼭 공유해 주세요. 혼자 알기 아까운 이야기잖아요. 함께 나누면 더 많은 분들이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를 주시면 복 받으십니다. 감사합니다.